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남가주 지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거주자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하루 미 전국의 코로나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모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LA 지역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병상에 이어서 산소통까지 동이 났습니다. 코로나 현금 지원금 $600가 이미 금융기관 측에 입금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개인 계좌에 입금되기 시작합니다. LA 한인타운 요식업소들은 연말 연시 동안 휴일은 물론 연휴에도 대부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에 큰 타격을 받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0월 미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또 8.4%나 올랐습니다. 대도시 외곽 지역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코로나 현금 지원금 $600가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체크도 발송됐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남가주 지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거주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재는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도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 전염병 연구소장과 가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남가주 어느 지역에서 발견됐는지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이후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이튼 플래처 샌디에고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는 30대 샌디에고 주민이 어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가족 중 한 명도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는 중이며 카운티 내 확산하고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Because there is no travel history, we believe this is not an isolated case in San Diego County, and there are probably other strains. Other cases of the same strain in San Diego County. LA 카운티에서는 아직까지 공식 확인된 감염자는 없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아직까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후 발견될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도 두 번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심되는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콜로라도주 공중보건환경국은 첫 번째 감염자와 두 번째 감염 의심자는 모두 주방위군 소속으로 요양시설에서 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예상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견될 거라고 내다보게 됐습니다. 또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은 강하지만 치사율이 더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콜로라도주에서는 첫 번째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변이 감염 의심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여행을 하거나 특별히 밀접 접촉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아서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콜로라도주 시골 마을에 사는 20대 남성입니다. 최근 여행 경험도 없고 주변에 밀접 접촉한 확진자도 없었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We may even learn that this variant has potentially been one of the causes of the surge in the United States. 의료진 접종과 함께 플로리다에선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지만 연말까지 2천만 명에게 접종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주 3회만 정보를 갱신해 월요일 210만 명 접종 발표 이후 얼마나 늘었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면 하루 100만 명씩 100일 안에 1억 명에게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Is ensuring that 100 million shots have been administered by the end of the first 100 days. If Congress provides the funding, we'd be able to meet this incredible goal.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는 1월에는 확진자 증가, 2월에는 사망자 증가를 거치면서 3월까지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한국 방역 당국도 비상입니다. 오늘은 5번째 변이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혹시 지역 사회까지 확산되지는 않을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80대 남성과 20대 여성입니다. 80대 남성은 지난 13일 가족 2명과 함께 영국에서 입국했습니다. 이후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격리 중이었는데 지난 26일 오피스텔 복도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숨진 남성에 대한 전장 유전체 검사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의 가족 3명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은 지난달 8일 먼저 귀국해 자가격리가 해제된 뒤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 병원과 미용실, 마트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족을 접촉한 이웃과 구급대원 등 14명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지난 24일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20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모니터링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미 전국에서 오늘 하루 코로나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LA 지역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산소통마저 바닥이 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김정은 특보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하루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지난 29일 기준 12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병원의 병실 수가 입원 환자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의료 붕괴 상황을 겪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선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끊임없이 병원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10 hours later, and there's still just as many ambulances. They don't stop coming. 병실 부족에 이어 이젠 중환자실의 산소통마저 다 떨어졌고 가득 찬 영안실을 대신해 등장한 시신 보관용 컨테이너 차량까지도 자리가 부족한 지경입니다. Our morgue is full.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they start breaking out the butcher trucks.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코로나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는 3,700명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This being now a surge upon a surge, I actually think we've now moved beyond waves or surges, and this is a viral tsunami that we are now experiencing. This is simply beyond a normal wave or a surge.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여행길에 나선 인구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른바 바이러스 쓰나미는 향후 2-3개월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영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영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긴급히 승인했습니다.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김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옥스퍼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 제약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성과 질, 효율성 등에서 승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서 내년 1월 4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영국은 지난 2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데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또한 세계 최초로 접종하게 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가격이 싸고 보관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억 회분 선주문해 놓은 상태이며 우리 정부도 지난달 27일 1,000만 명분의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코로나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고 치료 병상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 런던에서 환자를 다른 지역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나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에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This remains a very infectious, very harsh, very lethal virus, and so I don't like to be alarmist or scaremongering, and I feel absolutely terrified at the moment.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프랑스는 다음 달 2일부터 일부 지역의 통행 금지 시간을 오후 6시로 2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독일 또한 최고 수위의 봉쇄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는 최고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비슷한 면역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찬범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승인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음 달 4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영국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정성과 질, 효율성 등에서 승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면역 효과는 70.4%로 나타났는데 접종 후 22일째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총 2회분을 3개월 간격을 두고 맞으면 효과가 최대 80%까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 백신이 최근에 출현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s no particular concern, but we do need more data and that's coming. 영국 정부가 승인한 접종 방식은 1회분 용량을 2번 맞는 일방적인 방식입니다. 1회 접종 때 용량의 절반만 투여하면 효과가 90%까지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임상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보관과 운반이 쉬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더해지면 접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영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이어 아르헨티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계속해서 로컬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현금 지원금 $600가 이미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계좌가 없는 개인들을 위한 $600 체크도 발송됐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현금 지원금 $600 입금, 그리고 체크 발송이 시작됐다. 스티브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이 경기부양 현금으로 1인당 $600가 은행 통장에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계좌 이체가 등록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오늘부터 체크가 발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크로 발송받는 현금 지급은 1월 15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기부양 현금 지원금은 1인당 $600, 그리고 부양 자녀에게도 1인당 $600가 지원됩니다. 2019년 세금보고에서 연소득 $75,000 이하의 납세자는 1인당 $600의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2인 합산 $150,000 미만이면 1인당 $6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75,000보다 많으면 추가 소득 $100당 $5씩 감소한 현금을 받게 됩니다. 재무부는 2차 경기부양 현금 제공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연말 연시, 휴일도 연휴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타격받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LA 한인타운 식당 업주들의 간절함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LA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대부분의 LA 한인타운 식당들 연말은 물론 1월 1일에도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급감한 매출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영업이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을 더 해서 그냥 그거를 좀 만회하려고 쉬고 싶지만 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최소한의 직원들만 동원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투고와 배달 영업만 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지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 됐기 때문입니다. 직원분들은 그냥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요. 매출은 한 50%는 준 것 같고요. 저희도 영향은 많지만 그냥 손님이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있으시니까 그냥 계속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마저도 불가능한 식당들은 연말연시 아예 영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한인 마트들은 모두 정상 영업합니다. 갤러리아 마켓과 H마트 등 대부분의 한인 그로서리 마켓들은 1월 1일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 4.29 폭동 이후
처음으로 주 방위군이 LA 한인타운에 주둔한 올 한 해였습니다. 11월 선거에는 이런저런 부정선거 논란도 많았습니다. LA 한인회장 선거도 예비 후보들이 사퇴하는 얼룩이 졌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올 한 해 사건 사고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전국을 휩쓴 지난 5월. LA 한인타운에는 주방위군이 긴급히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4.29 폭동의 상흔이 남아있는 한인사회는 코로나 충격 속의 약탈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자택 대피령 속에서도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보다 산불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한때는 100만 명 이상이 대피하는 등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1월 선거가 과열되면서 부정선거 논란도 잇따랐습니다. 한인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노인 아파트에서는 대리기표를 하는 등 논란도 확산됐습니다. 한인 회장 선거는 또 한 번 얼룩으로 남았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예비 후보들이 모두 사퇴하고 무투표로 한인 회장이 결정됐습니다. 연말 시즌에는 갑자기 타운 치안을 담당했던 올림픽 경찰서가 폐쇄된다는 긴장감이 확산됐습니다. 한인 단체들의 반대 서명 운동이 한인 사회 단합을 촉구하면서 절반의 시의원들은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했습니다. 새로움의 희망보다는 도전이 계속될 내년 한 해. 그래도 한인들의 가슴에는 더 큰 자신감이 움트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 공공장소에서 자발적으로 소독이나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한인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생업을 마친 뒤 저녁 시간을 이용해 방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해병전후회 회원분들입니다. 이삼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시민들의 왕래가 어느 지역보다 빈번한 LA 한인타운.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한인타운 지역까지 밀려들 당시 순찰 활동을 시작했던 해병대 전후 커뮤니티 순찰대. 이번에는 타운 방역 작업에 앞장섰습니다. 나보다는 가정을, 나보다는 이웃을, 나보다는 국가를 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업소들이 밀집한 타운 한복판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성탄절부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나 신호등 버튼, 그리고 지지대 손잡이까지 닦아냅니다. 주변 지역에는 소독 작업도 실시합니다. 순찰대 6명은 2조로 나눠 하루 3시간씩 투입될 예정입니다. 순찰 대원들은 힘든 생업을 마친 뒤 이어지는 방역 봉사에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도 우리 커뮤니티 한인들에게도 방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다들 이렇게 각자의 직업에서 근무를 하고 피곤한 상태인데도 딱 그 봉사활동을 한 뿌듯한 마음 하나로 이제 다들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해병대 순찰대는 내년부터 방역 작업을 오렌지 카운티 지역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 10월에 전국 주택가격지수가 또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지수는 지난 9월보다는 1.4%, 지난해 10월보다는 무려 평균 8.4%나 올랐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 지역은 1년 전보다 12.7%나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에 비해 매물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대도시 교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폭은 더 컸습니다. 네, 코로나 현금 지원금을 $2,000로 올리자는 법안이 일단 연방 상원에서는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산물 판매 업체들이 유해물질 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은 납과 카드뮴 등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표기하지 않은 5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원국과 청소국이 크리스마스 트리 수거와 재활용 행사를 실시합니다. 시 공원국은 내년 1월 9일까지, 청소국은 내년 1월 4일부터 15일까지 트리 수거와 재활용 프로그램을 67곳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당일 퇴비 한 봉지를 무료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옷가게 등 소매업소에도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오픈 스토어프런트 프로그램을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빌 드블라우지오 뉴욕시장은 각 음식점들이 매장 앞 인도에서 포장된 음식을 진열해 팔거나 식당들이 테이크아웃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슬레가 전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링퀴진 브랜드 제품 46톤을 리콜했습니다. 식품안전조사국은 링퀴진의 구운 치킨 제품 제조 과정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됐다며 유통기한이 2021년 10월까지인 제품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홈디포가 천장팬 19만 개를 리콜했습니다. 홈디포는 킹 오브 펜스가 제조한 햄프톤 베이 마라실링 팬이 천장팬 날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다치는 사건이 2건 보고되는 등 총 47건의 관련 사고가 보고됐다며 리콜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물러난 법무부 장관의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공수처장에도 판사 출신인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오늘 오전 지명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검사 출신 이건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대신 판사 출신 김 연구관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진욱 내정자가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표를 낸 추미애 법무장관을 교체하는 등 3개 부처 소폭 개각도 했습니다. 신임 법무장관은 판사 출신 민주당 3선인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검찰 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부 장관은 노동운동가 출신 3선 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국가보훈처장엔 아덴만 작전의 영웅으로 불리는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내정됐습니다. 개각 발표 뒤 약 1시간 만에 이번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아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검찰을 둘러싼 갈등 조장 미숙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이 사의 표명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새 참모의 사의에 문 대통령은 숙고하겠다고 했다는데 교체 여부와 후임자 면면은 다음 달 또 한 차례의 개각과 청와대 개편 때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모두 판사 출신을 지명한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정경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내정자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적은 있지만 법원 판사와 변호사를 거쳐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오래 재직한 법조인입니다.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 그리고 또 걱정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인사청문회 준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범계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해선 국회 법사위 간사 활동 등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잘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내정자의 일성도 같은 취지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성렬이 형이라며 응원했다가 올해 국정감사에선 공격적으로 몰아세웠던 박 내정자.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계에도 좀 관심인데 이 부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실 것으로 예상하면 될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리 모두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판사 출신을 채운 건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다시금 속도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제 남은 건 국회 인사청문회, 국민의힘의 날선 공세가 예상됩니다. 물러나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6일 만인 오늘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절차적 흠결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네,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카투사 병사들 백신 접종이 허용됐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군 측이 치료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김학희 기자입니다. 전투복에 태극기를 단 카투사 병사가 옮기는 이 백신, 주한미군이 1차로 공급받은 모더나 백신입니다. 물량이 정확히 공개되진 않았는데 영상으로 확인된 것만 최소 4,000회 분량입니다. 미군들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카투사와 한국인 노동자도 이 백신을 맞게 하자는 주한미군 요청에 우리 정부가 오늘 그렇게 하자고 답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접종자 명단을 우리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는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만큼 안전성 문제를 고심해왔는데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기면 미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미 측과 협의했습니다. 미국 보건부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인과관계 입증을 전제로 피해 보상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한미군은 며칠 안에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주한미군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부터 카투사 접종도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 측은 주한미군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들까지 백신을 맞게 하는 걸 검토 중인데 추가로 보급되는 백신 물량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 소속 한국 군인 등도 백신 접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SBS 김학규입니다. 네, 주식이나 집이나 사기만 하면 급등했습니다. 고소득층에게는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한 해였습니다. 박정근 기자입니다. IT 업종 대기업에 다니는 A씨에겐 일자리나 급여 삭감의 위기는 없었습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로 5천만 원을 빌렸고 주식과 오피스텔을 사는 데 썼습니다. 주식으로 해서는 한 2천 정도, 그다음에 주택 구매해서 그 거래 대금이 올라간 거는 1억 정도는 뭔가 과도기적인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였고요. 지난 3월 폭락 이후 주가는 쉼없이 뛰었고 올 한 해 전국 아파트 값은 평균 10% 정도, 특히 서울은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올해가 거의 한 30% 내외 났으니까 한국인들이 돈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동안 어디 갔었나 할 정도로. 소득 상위 10에서 30%, 차상위 고소득층의 자산이 올 한 해 평균 1억 1,400만 원, 21% 정도 올랐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부동산이 실제로 부동산을 더 매입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가치 상승분에 따라서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특히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초고액 자산가로 분류하는데 이런 최상위 자산가들은 더 안정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자산이 많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세요. 고른 평균 수익률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산 격차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건지 또 정당한 건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때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요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 선물입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서로 주고받는 선물, 그건 재미 별로 없습니다. 뜻하지 않은 기대감이 있는 선물, 큰 기쁨입니다. 선물로 시작해 소통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겁니다. 2020년 올 한 해, 하루라는 선물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 진실되게 전하는 것, 그것도 기분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